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집중 투자. 지금은 먹힐 거예요. 이젠 될 거예요. 가치주 쪽으로 진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여도 걔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한번 터지면은 몇백 프로씩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미국 주식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포트를 좀 나눠서 하되 이제 미국도 하지만 저는 올해 정도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70%, 미국 주식 30%, 7대3.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이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중에 뭐 사실래요 하면 저는 삼성전자. 왜냐면은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치킨 게임의 피해자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거리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는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1등을 사라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어떤 그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는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종목을 제가 준비도 못했는데 바이오 제약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원래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 어려가지고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저는 어떤 기다렸던 시점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엮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어떤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런 걸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걷어지는 시점을 그 테마가 좀 어느 정도 내려간 시점을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백신을 이제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찍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백신을 이제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그래도 없어졌구나. 그러면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되겠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종목을 여러 개 놓고 좀 여러 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요즘에 눈에 보이는 게 게임주. 게임주가 사실은 코로나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 좀 뜨긴 떴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게임이야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 거기서 무슨 예전에 그 로블록스 나왔을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무슨 뭐 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다 옛날에 리니지, 아이온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벤트 할 때 막 뭐 빵빵빵 하고 막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걸 갖다 현금화 시키고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걸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시키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싸이월드를 발전 잘 시켰으면 페이스북은 잊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 아쉬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주 최근에 게임들 조금 만들어내면서 스타 게임이 아직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긴 한데 게임주가 요즘에 좀 꿈틀꿈틀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게임주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 게임주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요즘에 저는 많이 빠진 애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갈려요. 근데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 그 정도 지금 요즘에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가 안 나와서 2차 전지는 아까 ING라고는 하셨는데 2차 전지는 뭐 특별히 너무 많이 올랐나요? 혹시? 2차 전지는 아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요즘 계속 꽂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배터리 생산만 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교체 시기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그리고 기존 이제 배터리가 또 성능이 높아지면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 상장을 한 기업도 있고 그 관련된 산업에서 또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보면은 이 배터리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딘가 봤더니 광산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원자재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구나라고 싶어가지고 해외 뭐 배터리 관련 광산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자재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산 투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는 일단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폐배터리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혹시 막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그런 것도 괜찮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요즘에 그 항공 수요가 살아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인수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가 굳이 항공 수요가 살아나는데 대한항공한테 인수가 돼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부터 드렸거든요. 계속 잘 나오고 있다.
그 걔네들은 예전부터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온 거지.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카지노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봐요. 여행 관련 이쪽 라인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 관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최근에 보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빼가지고 베트남이나 인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틀을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많고 뭐 관시 문화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쪽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산업을 투자하는 건 전 잘 모르겠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또 있어요. 얘들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네. 터지지 않고.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하라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전 개인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만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 기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살아날 거라 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MSCI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머징 마켓 내에서 이머징 마켓 내에 잊지 말아야 될 국가가 우리나라 중국인데 당연히 중국 비중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중국이 계속 안 좋으니까 거기 비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MSCI 내에서 비중이 넘어가겠죠. 중국은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막 해놓고 있는데 빠졌던 중국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MSCI 자기들이 원하는 그 범위 한도를 넘어가 버리죠. 그럼 그 범위 한도 넘어가는 걸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해요. 그렇구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자산 배분 전략.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매수를 실컷 해놨다가 지수가 확 올라가면 연기금이 확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게 싫어서 파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채권 다 밸런스 비중이 있어요. 몇 퍼센트, 16점 몇 퍼센트 다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이 넘어가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렇구나. MSCI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잖아요. 근데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매도를 태우겠죠. 어디 사겠어요? 한국을 사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다음 순위가 우리나라인데 그 마켓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 지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24년 하반기가 끝날 것 같다는 뷰가 바뀐 이유입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좋을 것 같고 그 효과를 또 우리나라가 수급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되게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했던 그런 멘트들의 새 버전입니다. 새로 들고 온 버전입니다. 지금은 뭔가 제가 무슨 소리에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은 MSCI 그 수급 내에서 중국이 범위가 올라가면 그걸 매도 때려버리면 다른 이머징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2순위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은 훨씬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감히 2,800, 3,000 또는 정고점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더 많이 와닿은 게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고 그 말씀들이 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니까 들어도 힘도 빠지고 약간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무난하게 한번 1억 정도 그럼 지금 여윳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좀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무난하게 한번 전략 같은 거 한두 개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산을 한번 확 올렸었던 처음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나와서 여러분 자산 배분 전략 하십시오. 종목 10개 나눠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평균적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진짜 정말 단단한 이제 기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회사의 정말 밑바닥까지 회사의 임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분석할 자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목 3개 이하로 집중 투자. 지금은 먹힐 거예요. 이젠 될 거예요. 가치주 쪽으로 진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여도 걔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한번 터지면은 몇백 프로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네. 가치주라고 하면 그 예를 들면은 뭐 은행주 뭐 이런 건가요? 은행주는 보통 성장주로 많이 넣기도 하고 가치주로 많이 넣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성장주 가치주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는 정말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데 뭐 안전하기도 한데 PBR 레벨도 다 괜찮은데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이제 진주 같은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들 그런 게 나중에 빵빵빵 뜨거든요. 저런 기업이 있었어는 꼭 IT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IT 베이스면 편하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의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코스닥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코스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코스닥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100% 20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꽤 있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은 약간 좀 작은 걸 해도 좋겠네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올라가면은 탄력 있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좋은 힌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을 딱 꺼내봤을 때 이거 되게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고 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표님 진짜 밤잠 안 자고 있는 기업이고 뭐 직원들도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기업이고 다 좋은 기업인데 왜 이런 기업이 못 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2022년도 실적까지 많이 좋아버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가 되는 거죠. 네. 얘다 싶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기업을 매수하시면서 주총도 다 빠짐없이 가시고 주담이랑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기업을 2년 반을 넘게 투자했어요. 근데 딱 그 기업이 200% 넘게 수익 올라갈 때까지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계속 잠잠히 있다가? 아니요. 마이너스였죠. 아 진짜요? 전체 원금 대비해서 한 30-40% 투자해놨는데 마이너스 4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다 계속 하면서 버티신 거예요? 주담 통화하고 주담 저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총 계속 참석하고 짜증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변호사 써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미팅을 하죠. 더 담으시고. 네. 마이너스 때도 더. 진짜 담으시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이제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활동들 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활동들 일반적인 정말 합법적으로 나는 당신이 번 거를 그걸 갖다 우리한테 배당을 주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지 왜 그걸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주주 감시죠.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되게 많아요. 네. SM도 그렇게 됐잖아요. SM도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아져야 돼요.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진짜 쉽게 보지 않아야 돼요. 어렵게 봐야 돼요. 투자잖아요. 자기들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감히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표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그 네. 은행 쪽에서도 네. 은행이 그 배당 성향이 네. 그 돈을 많이 버는데 낮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 배당을 할 때도 막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배당률 낮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은행도 어떻게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런 운동이 먹힐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게 뭔가 정부랑 연계돼 가지고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은행주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딱 이 얘기예요. 재작년에 증권주 괜찮았잖아.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 있었던 후배가 이제 자기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밥을 사겠대요. 까불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라. 니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증권주 박살났죠. 완전 자리가 많이 날라갔잖아요. 과연 은행주가 작년에 좋았다고 올해 좋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의문부.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좀 미국과는 다르게 IB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자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은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지방은행도 이번에 배당을 엄청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당은 늘려야 된다 봐요. 우리나라는 배당률만 올라가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좀 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은행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배당률도 좀 올라가는데 더하기 자사주 소각을 해요. 이거 나이스한 거예요. 네. 자사주 소각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배당 성향도 좀 괜찮게 하는 데다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행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은행들을 정부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적절히 잘 해야죠. 근데 저는 주식 뭐 딴 건 모르겠고 정치도 모르겠고 뭐 정권 모르겠고 단순히 그냥 딱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 성향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다.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많이 해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은 진짜 좋아질 거예요. 더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괜찮을까요? 올라가서 좋아지죠. 그러니까 증권주의 시기가 올 것 같긴 해요. 다시 올 겁니다. 올 건데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장 올해보다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증권업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걔네들 브로커리지 수익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는 다시 증권사 후배들한테 이제 지인들한테 그러겠죠. 인센티브 열심히 모아둬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 대표님 이렇게 항상 나오실 때마다 아낌없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맞잖아. 이 얘기 되게 싫은데 한 번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제가 했던 얘기가 맞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아니고 항상 소수의 의견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고 뭐 오늘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강세론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전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되게 시장론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체보다는 저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건 먼 미래에 얘기해서 또 나중에 우리 종달제방에서 말씀드릴 이유가 때가 있겠죠. 아마 그때 얘기할 때 또 엄청 저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주식시장 이렇게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때도 제 얘기를 한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종목을 잘 봐셔야 돼요.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투자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찍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좋은 게 2022년도에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성장을 한 기업들은 무조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니까 얘도 가겠지. 1등주 가니까 대장 가니까 얘도 따라가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업이 위기가 금방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부터 상장 폐지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아닌 기업들은 뭔가 팍팍팍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많아질 겁니다. 상장 폐지 기업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안전하게 돈 많은 기업, 실적 잘 내고 숫자 찍히고 꿈꾸는 기업 말고 꿈은 걔네들 보고 꾸라고 하고 우리는 재무제표로 확인을 해라.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고 항상 이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씩 아마 제가 이따 차트를 보내드리겠지만 대세 상승장 때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씩 조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뷰와 함께 중간중간 보시면은 어떤 테마가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매출이 25% 이상 차지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 거 같고 또 조정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큰 폭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평균적으로. 거.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르는 그런 낙관적인 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리도 더 두들겨 보면서 갈 수 있는 거를 제시해 주신 것 같고 한번 오늘 방송 정말 뜻깊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대표님이 어떤 부분들을 시장론주의자로서 말씀하셨는지 짚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